보건의료노조 요새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가입한 단체입니다. 이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이 29일부터 전국 61개 대형 병원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미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바람에 의료 현장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난리인데요. 수술, 진료 다 차질을 빚고 있고 어제 뉴스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환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료 현장 어떤 상태인지, 의료 대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전 대한의사협회 강청휘 상근 부회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금 방송되고 있는 네.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를 보면서 저희 네, 방송 네. 보면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오면서 그래서 방송 시청을 했는데요. 네. 너무 황당한 얘기들을 사실같이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전현희 의원이 예전에 그 위원장 했었잖아요. 예. 국민권익 위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촬영했겠죠. 하지만 실제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 성격이나 예. 어떤 선물, 과도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공직자가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네. 사실 그 공직자가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예. 마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렇게 비서실장과 운영에 참석한 수석이 저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예, 못하셨다고. 저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기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용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의료 대란도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권의 그 윤리적인 어떤 모호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식이님께서 댓글로 네. 며칠 전에 심장 수술을 받으러 네네. 외국을 가야 하나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처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정부가 의료 개혁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인 결과물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K 의료 지키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료 붕괴 이거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라면서 얼마나 더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맞습니다. 이 희생이 끝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태가 네, 끝나겠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거든요. 자, 지금 일단 이 의료 대란에 네.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 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의대 증원 정책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예. 근거 없이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수행했던 그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배경에 있는 저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춰내 보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해결점이라고 좀 믿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하기에 의대 증원 2,000명을 왜 산출했을까? 그 근거를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의사들의 어떤 건강이나 의료에 대한 독점권을 해체하기 위해서 의사 인력을 과잉하게 한꺼번에 배출을 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요. 그 배경은 무엇이 있느냐? 그동안 의료 영리화를 사실 의사들도 반대하면서 막아왔잖아요. 근데 의료 영리화라는 개념이 결국 원격 의료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그다음 사보험 시장의 확대 이런 내용들이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어 왔었고 예. 그 정책을 계승해서 지금 이 현 정부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저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의사들의 증언이 뭐 총선 정책이다 또 의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형을 위한 어떤 포퓰리즘이다 이걸 넘어서서 의료 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넣고 싶어하는 어떤 정책 입안자들의 그런 흑심이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넣으려는 계획이다라고 네, 해석을 네. 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건강보험 제도라는 게 예. 공보험 시스템이 이미 확립이 돼 있었고 K의료, K건강보험 하에서 지난번에 메르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까지 예. 잘 대처를 해왔잖아요. 네. 거기서 공공의료의 사실 중요성이 또 부각됐었고 그럼 그쪽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마른 지역의료 활성화 예. 그다음에 의사 인력 부족 이걸 핑계 삼아서 결국은 지금 현 의료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는 정도의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거죠. 만약에 의사들이 지금 4,500명씩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의사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의 구조까지 감안을 하면 네. 현재 공보험 시스템으로는 재원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의료 공급이 늘어나고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예. 공보험 걷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공보험 부담이 높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의료 비용 지출에 대해서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사보험을 더 들어서 보장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고쳐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새로운 의료 네. 시스템이라는 게 자본주의가 결탁이 돼서 그렇죠. 이해관계가 그 안에서 막 생성이 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민간 시장이 예. 열리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네.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 그렇죠.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네. 그냥 이제 공보험 시스템 안에서만 이게 여기에서만 이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네네.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것이 가장 우려되는 갈 점입니다. 것이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이미 된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지금 시스템이 복구가 힘들 정도로 파괴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속화될 우려도 네. 있다. 오늘 이제 정부가 그런 계획을 내놨어요. 뭐냐면 의료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5년간 2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네네. 밝혔거든요. 예, 그러면서 필수 의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네. 인프라에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네네. 그리고 지역 의료 분야에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네네. 그래서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뭐 국회에 가서 들어가서 이제 예. 분석은 좀 해봐야 네. 봐야겠는데요. 3천억, 6천억 하면 뭐 1조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이미 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죠. 이 사태 때문에 의료농단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 달에 뭐 그래서 1,800억 그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고 그게 엄청난 돈들이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이제 모르겠네. 내년도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네. 건강보험과 일반재정 두 축으로 나뉘는데 수가 개선을 통해 네. 필수 의료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5년간 10조 이상을 투입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되던 네. 수당과 수련 비용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렇게 네, 네. 8대 필수 의료 분야로 확대를 하고 네. 전공이 9천 명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데 3천억 원을 사용을 하고 전공 전임이 4,9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 아주 그냥 좋은 정책이네. 이런 퍼주기 정책을 이렇게. 계획을 내놨어요. 아니,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필수 의료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예.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스템도 구축을 해줘야 되고 병원 시설도 해줘야 되고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페이버를 주는 예.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잘못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의료농단에 투여되는 돈, 그다음에 이렇게 뭐 상급 종합병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투입될 돈, 예. 그리고 것들이 뭐 한 해에 뭐 3조씩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돈을 다 모으면 사실 권역별로 공공병원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나오는데 나오죠. 예. 그걸 가지고 시설 구축하고 거기에 공공 의료 인력으로 필수 의료 인력을 고용을 해서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져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지금 민간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다가 돈을 더 퍼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건 조금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근본식 처방이 아니라 땜질식 항상 처방이라고 그래왔습니다. 보는 거죠. 의료 문제가 지금 이렇게 예. 왜곡이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예.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때그때 보이는 현상만 무마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땜질 처방을 하다 보면 돈은 비용대로 더 나가고 네. 결국 그 돈의 출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인데 다 국민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효율적으로 잘 투입을 해서 이 의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게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돼야 되는데 정부는 사고를 치고 사고 수습하는 데 돈을 쓰는 걸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서 따져봐야겠죠. 그 과거에 야간이라든지 네네. 응급 분만하는 분야에 수가를 뭐 2배 가량 높인 사례도 있었다고 네네. 하는데 그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수가 올리는 게 그렇게 크게 의료 인력이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데는
그렇게 없다라는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예.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결국 수가로 모든 의료 행위를 이제 재단도 하고 지급도 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수가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그 환산지수라는 게 있어서 각 행위별로 점수제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서 이제 점수당 몇 점 해서 외래 진료는 몇 점, 수술은 몇 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상대 가치라는 게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상대 가치의 어떤 가치 수준, 시간, 소비되는 시간, 인력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합산해서 주게 돼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자꾸 이런 땜질식 그때 나오는 그때 수가가 네. 첨가가 되다 보면 그 수가 체계가 사실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흉배외과 같은 경우도 과거에 100% 올라갔던 적도 있고. 제가 그 예. 제가 흉배과 의사회 일을 할 때 이제 작업을 해서 네.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이 수술을 많이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가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방이나 수술이 별로 없는 데는 사실 혜택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의료 편중을 오히려 더 초래한 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원가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흉배과 의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여하는 수가는 제도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지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땜질식 처방의 네. 결과물이다. 네.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전공이 90%가 이제 병원을 떠났어요. 네네. 떠났고 수련 병원으로 꾸려지는 그런 병원의 운영은 물론이고 전문의 배출도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의사 한 명이 나와서 진료를 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이게 네. 걸리는데 이거 앞으로가 더 걱정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 걱정이죠. 어떻게 됐냐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의과대학 과정 6년 마치고 전공의 과정을 인턴 레지던트해서 5년을 이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여자 선생님들은 곧장 이제 펠로우 과정이라 그래서 연구 강사 그걸 또 한 2년 정도 하게 돼 있죠. 내 거는 분과 전문의 과정 또 2년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양성된 것이 제대로 된 이제 전문 의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전문의 중심으로 앞으로 뭐 상급 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임상 교수나 진료 교수를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낀 우리가 전문의 소위 교수들하고 전공의 사이에 낀 그룹이 연구 강사라 그래서 이분들이 대개 2년 정도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데 1년이 지금 공백이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인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그 위에 있는 스태프들이 교수들이 직접 다 모든 일을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고 거기에 전공의가 없는 흉배과 같은 과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수술을 피하게 돼 있고 일을 줄이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접근성 면에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나라에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OECD 기준에 따른 의사 숫자 대비 진료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위험 있는 일을 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가 따르면 의료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무리하게 수술 안 합니다. 응급수술도 피하게 되고 자기 할 일만큼만 정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현재 의료 서비스 같은 똑같은 혜택을 국민이 볼 수 있냐면 저는 한 반으로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한 50%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응급 환자에 대해서 이 뺑뺑이 응급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대로 된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놓치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제도와 정책의 잘못으로 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지금 세태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도 병원을 못 찾은 환자 사망이라는 JTBC 기사가 이제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서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이런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이슈가 불거지기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면서 이 문제가 지난 30년 동안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대한 반박을 좀 하시면요.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거짓말같이 똑같은 거짓말을 또 이 보건복지 쪽에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있었던 응급실 뺑뺑이는 소아외과가 없대거나 또
희귀한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그 병원에 없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적은 있고 예. 또 신경외과 수술이 급한데 그 당시에 뭐 당직 의사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사고가 생겼던 것인데 지금은 전체 병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전체 상급 종합병원을 다 그런 수준으로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실제로 저도 현장에 종사하는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일단 받질 않습니다. 갈비뼈가 예를 들어서 예. 저 흉부외과니까 한 4-5개 부러진 네. 분이 사고에 의해서 병원에 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아산병원에 갔어요. 예. 아산병원에 갔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해민병원이라고 종합병원으로 네네. 이제 가라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 그 병원은 2차 병원들이 요새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된다. 중환자실로 입원할 거면 중환자실로 입원해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환자는 결국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자생 한방병원의 병실로 갔어요. 예. 한방병원이 원래 그런 환자 보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외래로 흉부외과를 또 찾아서 사진 찍고 확인하고 CT 찍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생기고 있는데 예. 정부 당국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죠. 우리가 400개 병원이 응급실을 관리한다 그러면 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곳이 그 400개 중에 100곳이 레지던트가 있는 네. 그런 병원이고 나머지 300개는 아예 전공의가 없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네. 타격을 받지 않게 되겠죠. 네. 전공의가 없는 100개 병원이 사실은 가장 위급하고 중하고 어려운 환자를 보는 병원인데 거기가 공백이 생겼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게 아래로 다 파급돼서 내려오면서 예. 현재는 이미 의료 대란 사태를 넘어서 거의 저는 붕괴라고 봐요. 이미 그 3차 의료 체계가 붕괴됐기 때문에 정말 예전 같으면 살 수 있는 환자가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모르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에 당 대표님이 특위 예. 구성 지시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현상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대안될 수 있는 건 대안을 내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은 바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빨리 민주당 야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의료 붕괴고 저는 붕괴가 왔다고 봐요. 위험이 일상화됐다. 네. 그냥 이게 어떤 예전에 과거에는 특정과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던 미세적인 문제라면 이제 그 문제가 광범위하게 네. 확산됐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추석 명절 앞두고 아프면 큰일 난다.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석 명절 때 되게 느는 환자들은 이제 식사 예. 많이 이제 명절 음식 드시고 사고 나고 또 친척도 오랜만에 만나서 네네. 술 드시다 보면 또 사고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휴일이 기니까 외래가 닫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래 진료를 못 하니까 외래로 갈 분들도 같이 응급실에 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워낙 늘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의료 공백 상태에서는 의료진도 지쳐 있고 예. 그다음에 중증 환자를 보는 사람들도 또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많은 환자가 갑자기 일시에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더구나 요 최근에는 또 코로나 환자도 많이 늘어서 네. 병실에 여유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정부가 저렇게 책임 회피만 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니까 결국 뭘 믿고 국민들은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하는데 네. 오늘 국민의힘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의대생 교육, 그러니까 늘어난 의대생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2026년도 신입생은 원래 수준이 3천여 명을 뽑고 27학년도에는 사태를 좀 수습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자라는 네.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대통령실은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냥 예정대로 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좀 측면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적 승명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좀 해결책을 만든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예. 지금 원점 재검토 아니면 이게 사태가 저는 제대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예. 원점 재검토를 하기에는 시기가 늦어버렸어요. 이미 너무 현장을 왜냐하면 이탈한 그렇죠. 그다음에 분들도 교육 많고. 문제가 또 예. 있습니다. 입시생들 N수생이라 그래서 네. 자기 다니던 직장 예. 때려치고 네. 나온 사람도 있고 학교 휴학하고 예. 지금 재수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네. 왜 들어갔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의과 하니까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간 그렇죠. 거예요. 갑자기 늘린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면 뭔가 좋을 줄 알고 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2,000명, 뭐 1,500명의 의사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배출됐을 때 의료 사회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꾸준히 증가가 돼서 의료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이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데 지금 일시에 갑자기 늘리는 이 학년에 대해서 예. 앞으로 수련도 어려울 거고 색안경 끼고 보는. 예. 그다음에 교육도 차별받을 거고 모든 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줄이기도 힘들고 늘리기도 힘든 건데 그걸 장난하듯이 올해는 이렇게 뽑고 내년은 줄이자 얘기가 사실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좀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다면 올해 일단 발표하고 수능이 얼마 안 남고 네. 지금 수시도 접수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입시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의 그 화난 거를 네. 받아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예.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뭐 원점 재검토한다 네. 그러면 그래서 올해 거는 진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교실이 40명 보던 교실에서 예. 학생 수업하던 교실에서 200명으로 늘려놨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교육 여력이 있는 수도권을 배제하고 네네. 교육 여력이 없는 지방에 오히려 많이 배정을 했잖아요. 이 배정된 인력을 과연 어느 공간에서 어느 사람이 어떤 수준의 교수가 강의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애꿎은 N수생만 울리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의평원에서 우리가 국가고시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예. 의평원이 의과대학을 다 평가했을 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입학생이 늘어나는 의과대학이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면 국가고시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현재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데서 만약에 판정했을 때 도저히 이런 사람들 의사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속아서 입시 준비하는 수험생도 문제고 예. 그다음에 1학년을 좀 다니고 있다가 휴학한 네. 재학생도 문제가 생기고 예. 그 사람들이 배출돼서 들어갈 그 병원 네. 병원의 수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연구 강사 분들이나 그렇죠. 다 문제죠. 이게 네. 망할 정책을 지금 했다고 좀 보고요. 더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거는 군의관 예. 그다음에 공보위 이 인력도 매년 배출이 돼서 차근차근 채워져야 되는 인력들이거든요. 네. 한 1,200명 정도가 군대 군의관을 하고 있는데 1년이 공백이 생기면 제대를 안 시키고 1년 잡아둘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보 면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고 군인들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그런 생길 상황도 수도 생길 있겠네요. 수 있죠. 특히 그 의무중대장은 예. 부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위들이 중대장급으로 해서 한 부대에 박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출이 안 되면 예. 제대해버리고 공백이 생기는 1년간 누가 가서 그걸 할 겁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전시나 또 네, 위급한 네. 상황이 생기면 그럼 군의료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잘못들을 지금 벌이고 있으면서 예. 죄책감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나온 방안이 뭔가 봤더니 일부 수업을 안 채우고 수련 과정을 공백이 있어도 예. 전문의 자격 주고 진급시키겠다. 이런 지금 이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관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국회도 재기능을 해야 되지만 난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줄 알았는데 다 누락이 됐고요. 예. 국정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원인, 배경, 그다음에 관료들의 역할 무엇을 했는지 누가 그걸 분명히 밝혀놔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간호사법도 네네. 이거 처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덕수 총리가 간호사법 좀 처리해 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공의 부족을 간호사들이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을 하겠다고 네. 나서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간호사법이 의료법에서 단독으로 떨어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옛날부터 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료법 체계 안에서 모든 의료 직역들이 다 관리가 돼 왔는데 간호법이 단독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의료 직역이 의사법 만들고 예. 그다음에 뭐 기사법 만들고 네네. 다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추세가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 독점해온 의료법을 고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인데 간호법을 갑자기 반대하다가 정부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네.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피해 문제예요.
그러니까 PA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예. 법적인 PA가 없고 불법적인 PA만 존재해 왔죠. PA라는 게 무엇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따로 3년짜리 코스를 만들어서 예. 전문의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PA가 수술방 보조도 할 수 있고 환자 진료 보조도 하고 우리가 초음파 검사 같은 거 대신 하는 사람도 예.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료 관련 행위들을, 직역 예.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격증을 주는 전문 직종으로 하나 만든 거거든요. 사실 새로운 직종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문 간호사제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PA처럼 사용을 네네.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의 묵인하에 모든 병원들이 잘못을 저질러 온 것이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이번 기회에 PA를 제대로 그러면 합법화하면서 그 법적으로 기준과 예. 업무 범위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면허, 그다음 면허 관리 체계 이것까지 같이 논의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병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의 어떤 직역 이기주의를 위한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한 간호법으로 다시 좀 탄생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에 법안 소위에서 예.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도 하위 규정을 또 세밀하게 잘 만들어서 예. 좀 제대로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